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불안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불안만 사라지면 좋겠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머릿속에 걱정이 멈췄으면 좋겠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계속 상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억누르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마음은 불안을 더 자주 확인합니다. 아직도 불안한가? 다시 심해지는 것은 아닐까? 처음에는 어떤 일이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불안해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어쩌면 당신을 더 괴롭히는 것은 불안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안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불안한 나는 약하다는 판단, 평온해져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당신을 더 깊은 두려움 속에 가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게 믿어온 상식과 반대됩니다. 불안은 반드시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때로 불안은 위험을 알리는 경보이고, 때로는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표시이며, 때로는 익숙한 삶의 경계를 넘어설 때 생기는 흔들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자기 삶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불안을 무조건 긍정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위험은 살펴보고 필요한 준비는 해야 합니다. 다만 불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생각을 사실로 믿거나 삶을 멈추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불안을 해석하고 다루는 힘입니다. 1. 불안은 오류가 아니라 경보다. 우리는 불안을 마음속에 생긴 고장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약해서 걱정하고 생각을 통제하지 못해서 흔들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인간에게 우연히 생긴 결함이 아닙니다. 불안은 위험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게 만드는 마음의 경보입니다. 적당한 불안은 우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시험 전에는 공부하게 하고, 몸에 이상을 느끼면 검사를 받게 하며, 관계의 긴장을 알아차리면 대화를 시도하게 합니다. 이런 불안은 행동으로 이어진 뒤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불안은 준비가 끝난 뒤에도 경고를 끄지 못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안심하지 못하고 새로운 위험을 찾아내며 마침내 경고 자체를 위험으로 느끼게 합니다. 밤길에서 낯선 발소리를 들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관계가 흔들릴 때,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험을 먼저 상상합니다. 문제는 경고가 울린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고가 울릴 때마다 실제로 재난이 시작되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답장이 늦었을 뿐인데 나를 싫어하게 된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짧은 지적을 받았을 뿐인데 나는 곧 실패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가능성이 이미 확정된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예언이 아닙니다. 불안은 말합니다. 조심해야 할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바로 이 잘못된 번역에서 불안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을 사실로 확정하는 순간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오늘을 지배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고가 울렸다고 해서 반드시 집에 불이 난 것은 아닙니다. 2. 불안을 없애려는 싸움이 불안을 키운다. 불안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즉시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합니다. 생각하지 말자. 긴장하면 안 돼. 빨리 침착해져야 해.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마음은 그 감정이 사라졌는지 계속 감시합니다. 이것은 잠을 자야 한다고 다그칠수록 더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과제가 되는 순간 몸은 오히려 더 긴장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 순간 불안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위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발표가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발표 중 긴장할까봐 두렵고,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제는 그 감각이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워집니다. 첫 번째 불안 위에 두 번째 불안이 쌓인 것입니다. 이때 마음은 원래의 문제보다 자기 몸과 감정을 더 세밀하게 감시합니다. 심장박동, 호흡, 얼굴의 열감 같은 평범한 변화도 위험의 징후처럼 확대됩니다. 감시가 긴장을 만들고, 긴장이 신체 감각을 키우며 커진 감각이 다시 불안을 증명하는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안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때로 불안을 유지하는 장치가 됩니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종종 처음 찾아온 불안이 아니라 그 불안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없애려 애쓰면서 만들어낸 두 번째 공포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첫걸음은 불안을 강제로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불안하구나. 내 마음이 위험을 찾고 있구나. 불편하지만 이 감정이 곧 재난은 아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불안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관찰할 수 있는 경험이 됩니다. 감정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아도 감정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리에서 선택할 자유가 시작됩니다. 3. 불안은 신중함과 완벽주의의 얼굴을 하고 온다. 불안은 언제나 두려움의 얼굴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합리적이고 성실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자. 완벽히 준비한 뒤 시작하자. 확신이 생기면 결정하자. 겉으로는 신중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실패 가능성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계속 찾고, 계획을 반복해서 고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지만 정작 행동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고, 결정하지 않는 동안에는 잘못된 선택의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에는 완전한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공한다는 증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확실성을 안전으로 착각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려는 순간 삶도 함께 멈춥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다 사랑하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으려다 도전하지 못하며, 비판받지 않으려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합니다. 완벽주의도 비슷합니다. 완벽주의의 핵심은 때로 높은 기준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잘하지 못할까봐 시작하지 않고, 조금 부족한 결과를 견디지 못해 모든 시도를 미룹니다. 준비가 행동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기 위한 은신처가 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중함이 아닙니다. 불안이 만든 회피입니다. 신중함과 회피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준비가 끝난 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새로운 이유를 만들며 계속 미루는가를 보면 됩니다. 신중함에는 마감이 있지만 불안이 만든 준비에는 끝이 없습니다. 신중함은 위험을 줄인 뒤 움직이게 하지만 회피는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불안은 때로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불안은 우리를 삶으로부터도 보호해버립니다. 4. 불안의 깊은 곳에는 자기 불신이 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불확실성 앞에서도 누군가는 움직이고 누군가는 완전히 멈춥니다. 차이는 미래보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는가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이런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거절당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실패하면 나는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 사건 앞에 서게 될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가 약할수록 상황을 더 완벽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 세상이라도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계획은 어긋나며 관계와 기회는 예상 밖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통제만을 안전의 조건으로 삼으면 평온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현기증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그 결과를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안은 때로 삶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익숙한 자리를 떠날 때, 오랫동안 숨겨온 생각을 말할 때 불안한 것은 그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불안을 의미 있는 신호로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불안은 실제 위험을 알릴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가 만든 과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없애는 태도가 아니라 불안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별하는 태도입니다. 정말 위험한가? 아니면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운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준비인가, 회피인가? 이 질문이 불안을 공포에서 정보로 바꾸어 줍니다. 융의 관점으로 읽으면 불안은 때로 의식이 외면해온 갈등을 드러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지쳐 있을 수 있고 계속 참아야 한다고 믿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안을 없애는 데만 몰두하면 그 감정이 가리키는 삶의 불균형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안을 내면의 진실이라고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불안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지만 그 메시지의 해석은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의 목소리를 듣되 그 목소리를 최종 판결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듣고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불안과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5. 불안에 지배당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패턴. 불안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가능성을 현실로 확정합니다. 답장이 늦으면 관계의 끝을 상상하고 작은 실수를 하면 인생 전체의 실패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사건이 아닙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실패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불안한 생각은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가상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안심을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정말 괜찮겠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겠지? 대답을 들으면 잠시 편해지지만 곧 새로운 의심이 생깁니다. 외부의 확신은 내면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인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이렇게 배웁니다.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줘야 안전해. 안심을 구하는 행동이 오히려 자기 불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불안을 느낄 상황을 피합니다. 긴장할까봐 발표를 피하고 거절당할까봐 부탁하지 않으며 실패할까봐 시작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면 당장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경험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피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실제로 위험했다는 증거를 얻은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다는 증거를 얻을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회피는 불안을 잠시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의 영역을 넓힙니다. 처음에는 한 상황만 피했지만 점차 사람과 기회와 선택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불안이 아니라 삶 자체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넷째, 불안을 자기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불안하다가 아니라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인 상태가 변할 수 없는 성격과 운명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 위에 수치심까지 더해집니다.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왜 나만 이럴까? 이 나이에 아직도 불안하다니 부끄럽다. 이제 사람은 상황뿐 아니라 불안해하는 자기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인격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중요한 방향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6. 삶이 바뀌는 순간은 불안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시작하겠다. 마음이 편해지면 사람들을 만나겠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도전하겠다. 하지만 자신감은 행동하기 전에 완성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신감은 불안한 상태에서도 행동해본 경험이 쌓이면서 생깁니다. 처음부터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해낸 것이 아니라 두려웠지만 작게 움직였기 때문에 자신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순간은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 아닙니다. 불안이 있는데도 전과 다른 행동을 선택한 순간입니다. 전화를 피하고 싶었지만 짧게 통화한 것. 완벽하지 않았지만 결과물을 제출한 것. 거절당할까 두려웠지만 필요한 말을 한 것. 걱정이 떠올라도 하루 전체를 넘겨주지 않은 것. 이런 행동은 마음에 새로운 증거를 남깁니다. 불안해도 나는 행동할 수 있다. 확실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다. 실수해도 다시 수습할 수 있다. 자기 신뢰란 미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세상을 완벽히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듭니다. 회복의 목표는 항상 평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가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할 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당장 없앨 수 있을까?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 불안을 느끼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불안이 아니라 당신이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게 합니다. 행동은 불안을 즉시 없애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마음의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칩니다. 나는 불안을 느껴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불안의 크기보다 자신의 대응 능력을 더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평온은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7.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한 5가지. 그렇다면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으면서도 그 불안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안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십시오.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아가 아니라 나는 내일의 대화에서 거절당할까봐 불안하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막연한 불안에 이름을 붙이면 두려움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가능하다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대신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오고 있어 라고 표현하십시오. 당신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지 불안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떠 있다고 해서 하늘 전체가 먹구름인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 안에 머물 수 있지만 당신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둘째,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십시오. 상대가 아직 답장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나를 싫어해서 답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다릅니다. 해석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불안은 가능성을 확정으로 바꾸려 합니다. 당신은 그 사이에 아직 모른다는 공간을 남겨야 합니다. 셋째, 불안과 행동 사이에 시간을 만드십시오. 불안은 당장 연락하고, 당장 포기하고,
당장 도망치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강한 감정 속의 결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감정을 빨리 끝내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 10분, 큰 결정을 내리기 전 하루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 시간은 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급한 반응 대신 선택할 공간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호흡을 천천히 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며 지금 확인된 사실만 다시 살펴보십시오. 반응을 늦추는 것은 문제를 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결정권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넷째, 피하고 싶은 상황에 아주 작게 다가가십시오. 큰 발표가 두렵다면 한 사람 앞에서 한 문장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일이 두렵다면 완성하려 하지 말고 10분만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경험을 마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무 큰 도전은 오히려 실패감만 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나누고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설명보다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다섯째, 결과가 아니라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대신 오늘 필요한 준비를 30분 하겠다 라고 정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 대신 나는 내 생각을 정중하게 말하겠다 라고 약속하십시오. 작은 약속을 반복해서 지키면 자기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신뢰가 커질수록 미래를 완벽히 통제하려는 욕구는 줄어듭니다. 자기 신뢰는 거창한 결심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실수한 뒤 수습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조금 더 머문 경험에서 생깁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면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나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 다만 불안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수면, 일, 관계 같은 일상 기능을 크게 방해하거나 공황과 극심한 회피가 반복된다면 혼자 견디는 것을 용기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도 자기 삶을 지키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8.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불안할 때가 아니라 삶을 포기했을 때다. 불안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동안 괜찮다가 다시 걱정이 많아질 수 있고 용기를 내어 행동했는데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나는 결국 불안을 이기지 못했어. 하지만 회복은 불안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불안이 돌아왔을 때 예전과 똑같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안하면 모든 계획을 취소했지만 이제는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악의 상황을 몇 시간씩 상상했지만 이제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안한 자신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돌아왔지만 내가 처음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야. 지금도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도 이전과 다른 반응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이미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 불안도 없는 삶을 목표로 삼으면 결국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위험도 없는 삶에는 깊은 사랑도, 성장도, 새로운 가능성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도전한다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자기답게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할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잘못된 길에 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세계에 머물 것인지, 두려움을 데리고 한 걸음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문 앞에 말입니다. 니체가 삶을 견디게 하는 이유를 강조했듯이
불안을 통과하는 데에도 방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뤄온 삶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불안보다 더 큰 이유가 생길 때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왜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아야 할까요? 불안이 좋은 감정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불안은 잠을 빼앗고 몸을 긴장시키며 평범한 하루조차 버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무조건 제거해야 할 적으로 대하면 불안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불안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평온해질 때까지 삶을 미룹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가 완벽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자신감이 완성될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정작 살아야 할 시간이 지나갑니다. 당신의 목표는 다시는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목소리에게 운전대를 넘겨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불안은 조수석에 앉아 계속 위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어느 길로 갈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이어야 합니다. 불안이 말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당신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다시 배우고 수습할 수 있다. 불안이 말합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 당신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확실하지 않아도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은 내딛겠다. 기억하십시오. 불안이 사라져야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데리고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불안은 비로소 당신을 지배할 힘을 잃습니다. 불안은 문을 두드리고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최악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불안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의 정보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것은 준비하고 과장된 두려움에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자기 삶이 향해야 할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불안이 찾아오면 이 문장을 조용히 기억해 보십시오. 불안이 있어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당신의 삶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 속에서도 다시 자신 쪽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삶을 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간의 마음과 정체성, 그리고 현실을 움직이는 숨은 심리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나는 불안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불안과 함께라도 나의 길을 걷겠습니다.